표현대리 끝나고 협의의 무권대리, 그중에 계약의 무권대리를 보는데, 계약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죠. 그때 본인에게 추인권과 거절권 인정하는데, 추인을 하면 소급회수 유효,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걸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취고할 수 있고, 또 철회를 통해서 무효로 확정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추인으로 가셔서 보시면 추인권자 나와 있는데, 추인권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할 수도 있고, 물론 법정 대리인, 특별수권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인을 누구한테 하느냐? 무상승이 되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걸 무권 대리인에게 했을 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야, 추인했어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은 상대방이 철회했는데 야, 추인했어 이렇게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방은 야, 너희들 추인했잖아 라고, 너 추인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을 할 때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만한 행동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매매 대금의 일부를 받았거나 변제를 독촉하자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어. 이런 것들이 추인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거, 즉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당 기간 방치했다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는 추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또 형사고소를 안 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거야. 이런 거 가지고는 추인이 안 된다는 거죠. 고소를 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나 좋아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추인을 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괜찮겠죠.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기 입맛대로 추인하면 안 되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추인을 하게 되면 얘는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또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하는 거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무권대리 추인처럼 추인을 하게 되면, 권리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 나와 있는데,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추인하는 거 안 되죠. 빼박이에요. 추인 거절한 뒤에 다시 추인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고권, 철회권 이런 건 안 되지. 최고는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미 답을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추인 거절에서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론적인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 왼수라고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건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 행위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화병 나서 돌아가시니까 상속받게 되잖아요. 상속받아서 야, 이제 우리 아버지 뜻을 살리기 위해서 못 넘겨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거, 이런 건 안 돼. 그게 금반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추인 거절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죠. 추인 거절을 전제로 한 행위를 하는 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야.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최고권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최고권은 이게 최고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최고를 해야지 되죠. 근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는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물어보는 거니까 악의 상대방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해줘야지. 이걸 우리가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최악 동그라미다. 그래서 최악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철회권을 가지는데 철회권,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하고 나면 철회하면 안 되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때에는, 상대방이 안 때에는 못해. 그러니까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악이자는 못해. 철회를 악이자는 못해. 철학 X, 철학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135조.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또는 추인 거절이 있게 되면 그는 상대방의 선택,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취소한 상할 수면 안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상할 수면 안 된다. 그 책임을 물으려면 상선무여야지 되는 거죠. 상선무일 때만 된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해. 그러니까 능력자, 행위 능력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그 무권 대리인이 야기 되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부정될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죠. 책임 요건에서 우리 좀 알아두실 거, 상선무여야 돼. 네, 상선무여야지 상할 수면 안 돼. 근데 이거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135조는 1항과 2항이 원칙과 예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외 규정이잖아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왜? 135조는 권리주장자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다. 1항. 근데 2항에서는 무권 대리인, 근데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책임 못 져. 이렇게 하게 된다. 행위 능력자에 대해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 묻지 못해. 근데 이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한다. 예, 근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때.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나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언제나 무효다. 네,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여기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누어서 이럴 경우에 어떨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처럼 처리하겠다. 그래서 유효로 되는 길도 열어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요.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